인권, 민주주의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 정권 또 민주국가의 토대를 내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었는데,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역적이나 된 것 같은 취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토대를 스스로 깎아버리고 김정은을 영웅시하는 이런 식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 병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북한에 사는 동포들의 인권, 탈북자들 문제 같은 거는 완전히 외면을 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북한은 친일청산을 해서 우리보다 도덕적인 무슨 정당성이 있고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하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데, 불행히도 그것이 국민의 강한 저항을 받지 않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독소 같은 거에만 휘말려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못됐을 적에 바로 이런 식의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외국에서 볼 적에 촛불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그래서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민주주의, 자유, 그것이 과연 그러냐? 이 나라에 법이 공정하고 자유가 살아있고 도덕이 살아있고 평화가 진정으로 있느냐?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들죠. 지금.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범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체포당하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래도 야당보다 이 정당보다 이 짝이 낫다 해서 그쪽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잘하면은 다시 또 그 정당을 찍고 아니면은 갈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촛불, 그것이 뭐냐? 이거의 시발점은 벌써 미선이 효선이 하면서 올 때 결국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우리뿐 아니라 남의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는 군사훈련 도중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탱크 속에서 볼 수도 없는 그 훈련이 그 시간에 되면 그건 의정부 정부도 그랬고 학교도 그렇고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그 군인들한테만 하고 반미를 획책을 하고 하면서 선동에 놀아났던 언론, 또 그 다음에 광우병, 누구 한 사람 죽은 증거도 없는데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울면서 난동을 부리게끔 선동한 것, 이것도 하나의 민주주의 형태. 그 다음에 세월호는 참으로 불행한 대형 참사였지만 그거는 사고였지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고라고 하면은 매장당하고 적폐라고 불리고 하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대중 횡포죠. 그거의 연장선으로 최순실 사건까지 갔던 거고,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책임지고 할 국회의원들마저도 자기들의 정당 활동이라든가 어떤 법리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이 거리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 그때 그 모습만 보고 탄핵을 가결하고 실제 뭐를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민주주의를 살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공정성이 정말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그런 식의 대우를 받아도 좋은 거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다시 민주주의의 제 정신을 살려야지 되는 것이고, 참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과잉하다 보니까 밑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은 무슨 폭력을 사용해도 그 사람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걸 진압하려고 했던 공권력을 국가폭력이라고, 국가가 사용하는 폭력은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정당한 폭력인데 그거를 국가폭력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기서부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중폭력, 이렇게 지금 가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될지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 단체에 계시면 혹시 단체 소속이 어디인지 아니면 본인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질문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할 분 안 계신가요? 예. 모든 것은 사람이 결정한다 하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사안을 결정하려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서 이게 결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전체를 총괄하는 데 있어서는 나만큼 내 이익이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보통 선거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고 태극기 시위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국가의 대세를 결정하고 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야 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참 사람의 뜻에 대해 제가 사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린 게 빠진 게 있었는데, 뭐 민주주의자라 하더라도 이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있고 그 보수적 민주주의자들인데, 이 보수주의의 이 특징은 그겁니다. 인간이 만능일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이 합리적으로 모든 걸 잘 해도 전통이라고 하는 거, 무슨 집단 무의식,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각기 자기 나름으로 정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존재라고 하는 거를 상정을 하고 우연이라든가 인간의 자유의지 밖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종교의 도움도 받아야만 어떤 체제든지 버텨나가지,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그 엔지니어링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게 보수입니다.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이 급진주의자들은 잘못된 건 모든 게 다 인간의 잘못이라고 남을 탓을 하면서 하는데, 그건 극단적인 인간의 오만이죠. 사실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평등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환상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공산주의 사회고, 그것이 지금 참 실패를 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 강국이 그렇게 이 세계 빈국으로 추락을 해서 지금 다시 올라오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걸 눈앞에 보면서, 그리고 동구의 여러 우리보다도 수준이 높았던 이 나라들이 거꾸로 가서 결국 허울만 독립국가였지 소련의 지배체제하에서 신음을 하다가 90년대 초에야 해방이 돼가지고 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보면서 지금 다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수결 원칙, 그 선거에서 다수결 원칙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바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수결 원칙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것, 이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또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면은 원자력 전문가는 원자력 문제는 원자력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
그 네. 전반적인 건 각 국민이 결정을 하지만 부분엔 다 전문가들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네,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 서담 교육을 가지고 지금도 명심보감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무현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유교를 대표해서 전국유림총회협회 회장이시며 성균관 유림원로회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왔습니다. 그 성균관에서 많은 그 대표자들이 좀 참석하셨는데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민주주의 제도와 경제 이런 면에서는 성공했지만 국민교육은 완패했다. 정말 동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주 단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외면한 민족은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역사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 기록은 100년 전까지는 전부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드리면 가장 큰 화두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효입니다. 효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효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면에서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뭐를 중심으로 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선택에 다르지만 이제 그 뭐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 그 뭐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그 이 모든 인성 교육을 이제 하고 육아에서는 이제 효를 중심으로 하고 저는 어떤 것이 더 낫고 그러다고 이렇게 그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효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육은 제가 가장 친숙한 거고 그건 맞으면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형제하고 불화할 수 없고 남을 해칠 수 없고 뭐 등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전적으로 올바른 말씀이라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모두가 다 이 개개인들이 무슨 모래알 같이 돼가지고 저 혼자 잘났고 저 혼자 모든 게 되는 걸로 알지 자기에게 뿌리가 있고 이 어떤 공동체적인 배경이 있고 한다 하는 거를 교육을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기자가 좀 그 크게 확대를 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저같이 선생, 언론인 뭐 그런 그 사람들이고 일부 사이비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영혼을 뿌리째 뽑아버린 거랄까 뭐 그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축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데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가 지금도 왕정 아닙니까? 입헌 왕정이거든요. 상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의 상징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감사한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늘 그 화제로 삼았던 거는 이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하고 큰 차이를 아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건 흠모를 통한 흠모의 경쟁이에요. 질투, 시기의 경쟁이 아니라 잘하는 거를 보면은 박수치고 그걸 하겠다. 그리고 자기하고의 경쟁이라는 거를 교육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이제 성적을 매길 때 상대 평가도 있지만은 내가 지난달에 했던 것보다 훨씬 성적이 올라가면 그거를 또 평가를 해주고 해서 남도 잘 될 수 있고 나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실제로 거꾸로 반교육이 됐습니다. 상대 평가만 해가지고 자기 집단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거꾸로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때도 성적 평가는 있었고 우등생도 있었고 석자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 안에서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지 그 상대 평가를 다음 학교 진학하는데 곧바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까지 가르쳐서
우리 반 전체가 옆 반보다 잘하고 우리 학교 전체가 다른 학교보다 잘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같이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한테도 좋다 가르쳤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그 교육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질투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식의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요. 네, 저 강국희 교수입니다. 지금 해전부터 우리나라의 학예 단체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또 그런 단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뭐 좌익에도 많고 또 우파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그 우리 내부가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뭐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쪽에 이게 저기 이용당하고 뭐 사상적으로 역이용당하고, 그래서 교수님 보실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기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그걸 좀 공유해 주시죠. 바로 그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른 통일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그 통일도 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그건 맹목적인 이 절대 가치는 아닙니다. 통일을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동포나 우리나 또는 우리 이외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게 통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거죠. 지금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정말 핵심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우선 정치 체제의 차이가 엄청난데, 북한 체제 같은 데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냐?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그 인권 문제하고 물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환상을 가지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하고 교류만 되면 우리가 돈 벌 기회가 많다. 지금 누리는 건 다 누리고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통일은 차라리 하지 않고, 우선 저는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평화공존을 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만큼 도와서 독일이 오랫동안 했듯이 서로 평화롭게 왕래를 하면서 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해야지, 지금 통일을 얘기한다는 건 지극히 무책임한 거라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굉장히 위험한 건, 우리가 동맹으로 믿었던 지금 미국도 그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마구 그 우리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핵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북한 핵 이전에도 북한이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미국 자신도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했던 게 북한의 인권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핵만 없어지면 무슨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그건 망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처지보다 낮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훨씬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 통일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